이게 뭐죠? 일종의 문화사 파트예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때 문화사 파트 부분에서 꼭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를 쭉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험좀 다가올 쯤 되면 아마 문화사만 통째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아마 특강을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 작업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매주 만드는 게 일이에요.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문제를 만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도 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드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9월달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사료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사료특강을 한 200페이지 분량 정도로 만들어질 거고, 거의 문제 중심으로 위주로 풀 거예요. 어차피 우리 20문제 중에 한 15개에서 16문제가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적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료가 한 200페이지 분량이 나온다면 거기에 사료는 거의 다 적중돼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게 아마 지금 9월달 한 달 내내 아마 사료특강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해지면 아마 문화사를 또 기초적인 작업은 돼 있어요. 문화사는 기존의 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화사 특강도 별도로 또 아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신 제 작업량이 늘어나가지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둔하고 싶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주말에 거의 산사를 많이 쫓아다니는데, 최근에 지금 산사를 가본 지 오래돼서 그게 좀 힘들어요. 가면 이게 좀 안식을 좀 구할 수 있어요. 편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또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공부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일단 문화사 파트 중에 한 파트예요. 오늘 해야 할 마지막 수업 시간 파트가 이겁니다. 자, 깊은 내용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내용 위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고구려 고분 가겠습니다. 자, 초기 무덤 대표적인 게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해서 생활의 밑줄을 그어봐요. 생활이주죠. 그 대표적인 무덤, 돌무지 무덤, 적석청. 돌무지 무덤을 한자로 적석청에서 쌓을 적자, 돌석자, 돌로 쌓았다. 그 대표적인 게 장군청과 태왕릉이다. 태왕릉은 누구를 얘기하죠? 장군청은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던 그분의 아버지니까 누구겠어요? 강혜토대왕이겠죠. 그래서 태왕 또는 호태왕 같은 말이에요. 호태왕, 태왕, 강혜토대왕 다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인 게 적석청이다. 자, 적석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죠. 이게 적석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걸 기단부라 보통 얘기하죠. 기초공사하는 거죠. 기단부를 잡고 그 다음에 층층이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석청의 모습입니다. 돌석자, 쌓을적,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무덤청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간이 하나 남겨져 있죠. 이거 뭐 같아요? 여기 시실난치합니다. 특이합니다. 여기 시실난치. 저 위에 집 하나 지어져 있죠. 그죠? 건물 하나 있죠. 저기 뭘까요? 이 무슨 공간일까요? 예, 제사는 통상 우리가 여기서 지내잖아요. 우리 보통 그죠? 명절 때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저 위에 놓이게 돼요. 좀 특이합니다. 고구려인들의 대표적인 적석청의 무덤이다. 단 핵심은 여기는 벽화가 없다는 거. 적석청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게 하나 있죠. 백제 석천동 구분. 고구려와 백제 유사점이 적석청이라는 거. 백제와 고구려 유사점은 적석청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는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계층이 전부 다 누굴 거라 보는 거죠? 부요족의 일파일 것이다. 이렇게 엿볼 수 있다. 석천동에 가면 다 위가 무너져 있고요. 기단부 한 2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갑니다. 후기 가면 점차 추상화되었다. 추상화의 밑줄 그었습니다. 추상화되었다. 생활의 모습에서 점차 추상화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추상화로 바뀌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신도입니다. 청룡백호 주작
뭐 사신도 같은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 보겠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후기 가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게 강서대묘. 강서대묘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아까? 항해도 지역에 있는 왕릉 무덤입니다. 거기에 청룡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쌍영총. 자, 오른쪽 그림을 갑니다. 137쪽의 그림을 보면서 갑니다. 쌍영총. 쌍은 트윈스란 얘기, 두 개란 얘기지. 쌍이니까. 영총은 뭐죠? 무덤, 총이란 뜻이고 영은 뭐죠?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이 두 개란 뜻이야. 기둥이 두 개란 얘기는 집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야, 적어졌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지. 그죠? 무덤의 규모가. 기둥이 두 개란 얘기는 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쌍영총. 그 다음에 쌍영총 벽화도 같이 보시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무용총 보시죠. 제일 하단부에 무용총. 고구려인들이 사냥하는 모습, 수렵도. 그 다음에 춤추는 모습. 그죠? 춤추는 모습들 전부 다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저총. 각저총은 씨름도가 나오는데요. 씨름도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38쪽 넘겨보시면 씨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사람 메브리코가 보이시죠? 이 사람은 서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브리코로 보이는 사람은 서역인으로 오른쪽에 있는 서역인으로 추정됩니다. 즉 서아시아라는 뜻입니다. 서역인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삼실총. 삼실총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삼실총은 뭐냐면 석삼자, 방실자, 방이 몇 개란 뜻이야? 세 개란 뜻이야. 여기도 벽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벽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공통적인 게 벽화가 있다는 뜻. 벽화가 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굴식 돌망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생활도에서 추상도로, 사신도로 전환되었다. 그 다음에 천정은 모듈링 구조다. 천정은 모듈링 구조. 자, 굴식 돌방 무덤 갑니다. 굴식 돌방 무덤. 말 그대로예요. 굴을 팠다. 그리고 돌방을 만들었다. 볼까요?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 이렇게 쭉 터널처럼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입구를 만들었다. 이게 입구예요. 입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에 방을 만들었다. 근데 이걸 돌로 만들었다. 이게 돌방이에요. 굴식 돌방이다. 쭉 지나가서 무덤을. 자, 봐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누렸던 그 부와 권력을 그대로 여기에 투영시켜요. 부와 권력 그대로.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투영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방이 있어야지. 방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방 옆에 우리 뭐 있어? 부엌이 있어야지. 부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거실이 있어야 돼. 손님 접대하는 거실이 있어야 돼. 똑같아. 사는 모습 똑같아. 예나 지금은 똑같아. 이런 시설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 사람의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이제 벽화야. 자, 1면, 2면, 3면, 그 다음에 4, 5면에 이렇게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고요. 이해 가셨죠?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고구려 백자 신라에 모두 다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납니다. 그건 고구려의 영향을 보면 돼요. 고구려의 문화가 백제와 신라에도 전파됐다. 고로 백제와 신라에도 모두 다 굴식 돌방 무덤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벽화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단 발해는요. 굴식 돌방 무덤에 아직 벽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초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로 생활도. 후기가 되면요. 추상화. 자, 그런데 여러분 초기라니까 주몽 시기에 그럼 이런 게 있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초기라고 하는 것은 5세기 상황을 두고 전으로 나누는 거야. 5세기 상황을 갖다가 앞에 걸 전, 여기를 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요. 5세기 상황을 기준으로 전과 후 이렇게 구분을 해요. 통상. 아셨죠? 그러니까 저기 앞에 주몽 시기부터 소수리망 때부터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5세기 전후에 벽화들이 등장한다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 고분 가겠습니다. 쌍용총, 그 다음에 강서고분,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을 하나 잡아야 돼요. 수산리 고분. 밑줄 하나 그어봐. 수산리 고분. 일명 여인도라고 부릅니다. 여인도. 이게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카마스 고분 보겠습니다. 13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산리 고분. 자, 여인의 모습과 일본 다카마스 고분의 여인의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점 뭐가 차이가 있죠? 우리 고구려 수산리 고분은 우산을 쓰고 했어요. 고구려인데 우산을 썼을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여인도. 그죠? 근데 일본의 여인들은 뭐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지팡이야. 우산 대신 여기 지팡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우리는 우산이고 얘들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차이만 있고 똑같아. 곡식 똑같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벽화가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무용총, 춤추는 모습, 각조총, 서역계통의 애들이 씨름하는 모습, 덕흥리 고분군, 거기에 영락 18년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 영락 18년을 밑줄 그어봐요. 영락 18년. 그럼 강개토대왕 18년이라는 뜻이지. 강개토대왕 제18년 시기에 고구려에 기한 유주자사 진, 유주 밑줄과 유주는 오늘날의 북경이야. 그럼 이 시기에 고구려 땅이었다는 뜻이야. 유주가. 북경이. 이해 가셨어? 거기에 유주자사 진이 기록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진 게 있어요. 그 유주자사 진의 묘로 해야 할 것인가, 왕릉급 무덤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유주자사 진이라고 적혀 있어 무덤 안에. 근데 무덤의 규모는 왕릉급이야. 유주자사는 결국은 지방간이잖아. 지방간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큰 무덤과 벽화를 그릴 수 있을까? 의문점. 근데 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왕릉급 무덤으로 보는데 어느 왕이라고 단정할 것인가? 그럼 요 시기 이후에 죽었던 왕이 누굴까? 복잡해졌죠. 그럼 강개토대왕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강개토대왕 재임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그럼 강개토대왕 전 임금 누가 있을까? 죽은 사람. 따져보니 고구건왕일까? 소수림왕일까? 그죠? 복잡해졌죠? 아직까지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이 맞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왕릉급이지 왕릉급의 주장을 했어요. 또 일부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도 왕릉급인데 이렇게 보고 있고 복잡해. 네, 일단 복잡해. 일단 유주자사 진 정도만 생각합시다. 안악 3호분 대행렬도 안악 4호분 대행렬도. 자, 넘겨보세요. 오른쪽 대행렬도 보시죠. 그 벽화를 그려서 왕의 행차 모습이 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칼라로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훨씬 더 자세히 보일 텐데 이게 안악 3호분입니다. 안악 3호분 정도, 이따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39쪽. 139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분의 형태는 고구려 백신라, 통신라, 발해를 다 정리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꼭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읽어보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불상갑니다. 불상. 연가 7연명, 금동 열애입상.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연가는 안원왕 치기 호입니다. 연가는 안원왕의 연호입니다. 안원왕 시기에 연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안원왕 7년에 이런 불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자, 밑에 불상 한번 봐보시죠. 연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이게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보셨죠? 다시 백제의 미술 갑니다. 네. 지금 고구려에 딱 들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원왕 7년에 만든 거. 백제 갑니다. 백제의 고분.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성시기.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석천동이 있고 벽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구려 부분과 유사하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여적의 일족이 아마 백제와 고구려 건국 세력이 아닐까 추측해보는 것들. 그 다음에 웅진시기. 자, 굴식 돌방 무덤. 웅진시기에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 무덤. 송산 6호분. 송산 6호분은 천장에 사신도와 일월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산 6호분 벽돌 무덤. 송산인 7호분 벽돌 무덤. 둘 다 7호분이야. 둘 다 벽돌 무덤이야. 6호분, 7호분이. 그런데 6호분에 벽화가 있는 반면에 7호분인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대신에 7호분은요.
벽화가 없는 대신에 일제 시기에 도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부장품이, 즉 백제의 보물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자, 보세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전축분이 됩니다. 벽돌로 쌓았다는 뜻이야. 벽돌로 쌓은 무덤이다. 그 다음에 벽돌에 연합문 모양이 그려져 있다. 연합문 모양. 이렇게. 벽돌을 볼 때마다 연합문 모양의 꽃이 그려져 있다. 연합문이라고 해서 연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에서 부처의 환생을 의미합니다. 부처가 이렇게 환생한다는 거예요.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간 주변에 가시면 대부분 연꽃 방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석. 네. 지석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지석이 하나만 있어요. 그 지석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왕 중에 본인 이름이 사마임을 갖다 처음 밝혔다. 지석에 사마. 사마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무령 왕이 되겠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권. 여기에 내가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적혀있죠. 매직권. 그래서 여기에 양나라에 합회가 놓여있다. 매직권. 내가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땅의 지신에게 내가 신고했다는 거야. 땅의 지신에 신고하고 내가 이 땅을 매입해서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매직권. 기본입니다. 도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대신에 일본산 금송관을 쓰고 있다. 일본산 금송관. 일본의 귀족이나 왕족들 전용으로 쓰는 금송, 나무 이름입니다. 금송입니다. 금송을 관으로 만들었다.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진묘수라는 게 발견됩니다. 진묘수. 무령왕릉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진묘수가 막 보이기 시작해. 밖에 다 나와 있어 이제. 그게 상징처럼 돼 있어. 진묘수가. 네. 진묘수가 돌로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여기에 문을 열었을 때 여기에 지석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묘수 두 개가 딱 있어. 문을 열자마자. 여기에 문을 열자마자 여기 딱 서 있다고. 나 사마왕이야. 너희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잡신이야 니네들. 이게 진묘수. 진기하게 생기고 묘하게 생긴 짐승이, 짐승 숫자니까 짐승이 딱 지키고 있어. 우리 강화원에 가면 해태산과 비슷한 존재라 보시면 돼요. 얘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잡신을 맡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비시대 갑니다. 자, 이제 부여로 갑니다. 불식 돌방 무덤, 벽화가 있습니다. 불식 돌방,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공통으로 불식 돌방 무덤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벽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규모가 작고 세련됐다. 세련의 빛을 줬습니다. 규모 사이즈는 작지만 세련되어 있다. 더 발전됐다는 거. 후기로 가니까 6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 맞춰보고 갈까요? 자, 석천동 고분. 계단부만 남아있죠?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죠?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장군촌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 지배층이 부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웅진 송산리 고분. 네, 웅진 송산리 고분. 그 다음에 웅진의 무령왕릉 벽돌무덤 구성되어 있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안호랑 시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백제 석불과 향로입니다. 서산의 마의 삼전불 별표합니다.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백제 지방 문화의 소박성, 부드러운 자태, 온화한 미소, 자비의 포용. 자, 오른쪽 삼전불을 봐보시죠. 자, 제일 제일 중간에 있는 부처를 가지고 보통 번전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번전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번전불. 그러다 보니 그걸 하루 종일 불교 얘기만 하고 있네요. 앞전 시간, 오늘 계속 불교 얘기입니다. 서산의 마의 삼전불. 마의불은요, 바위에다가 바로 부처를 그린 걸 보통 마의불이라 불러요. 이해 가셨죠? 마의불이라는 건 뭐라고요? 바위를 바로 이용해서 부처를 새기는, 조각하는 이걸 마의불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삼전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141쪽에 태안에 마의 삼전불도 있다는 정토까지 하겠습니다. 태안에 가면 마의 삼전불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금동대향로. 금동대향로. 네, 능산리 집터입니다. 능산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송산리가 아닙니다. 이건 부여입니다. 능산리 집터에서 반영되었다. 신선사상이 반영됐다. 즉 도교죠.
도교와 불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함. 석조 사리함. 네, 이덕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덕왕이 밑줄 긋습니다. 이덕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내용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다. 성왕의 맏딸이자 누이인 매형 공주가 사리를 봉양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네, 석조 사리함입니다. 이게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네, 경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선후관계 순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성왕 시기와 이덕왕 시기, 그 시기 문화재를 몇 개 던져놓고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 정도 출제 정도 수준입니다. 백제 석탑 대표적인 게 익산의 미륵사의 석탑. 제가 보는 견해는 아마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이게 장기간 20년 계획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다시 복원돼서 일반 민들에게 볼 수 있게 개방했어요. 이게 공사가 몇백억짜리 공사예요. 20년 공사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문화재를 일본 애들이 그 당시 최고의 하이테크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시멘트로 복원해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이번에 해체했어요. 다 해체하고 다시 복원을 했어요. 이게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익산의 미륵사의 석탑. 누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느 왕과? 익산하면 무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던져놓고 물어본다면 선택지 무왕 업적 골라낼 거예요. 아마. 무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부여 정림사지 이거 별표하셔야 돼요. 이것도 별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자, 참고로 5층이라고 하는 탑이 나오면 무조건 백제로 가시면 돼. 왜요? 균형미에 가장 잘 맞아. 석탑을 만들 때 균형미에 가장 잘 맞는 게 5층이에요. 근데 백제인데 이걸 알았다는 얘기지. 5층 석탑입니다. 목조형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이 처음으로 석탑으로 넘어온 거야. 이렇게 목조로 나무로 만들었던 것들이 석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백제 예술을 대표한다. 작년 2018년도 거기 경찰 간부 후보 시험 기출문제 밑에가 있어요. 제1탑 14면에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후에 새긴 기공문이 있어서 속칭 평제탑이라 불렸다. 평제탑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소정방 밑줄 긋습니다. 우리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소정방이 근강 강학으로 치고 들어와. 수군역을 이용해서. 그리고 김유신이 어디로 들어가? 논산에 쳐 들어온다고. 논산에 전투한 게 누구예요? 무슨 전투예요? 개백하고 싸우잖아요. 무슨 전투? 개백과 싸우는 거. 황산벌 전투. 그래서 그래가지고 백제를 멸망시켰죠. 자, 이때 소정방이 정림사제에 그 석탑에다 기단부에다가 글자를 새겼다고. 통상 우리가 정림사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절터가 정림사라는 걸 몰랐던 상황에서 그 지역 사람이 통상 부렸던 게 이 탑이라고. 평제탑 또는 소정방탑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여기에 발굴 조사 과중에 기와장이 하나 발견된 거야. 기와장. 처음으로 기와장에 정림사라고 하는 글귀를 발견한 거야. 난리가 났지. 삼국유사 기록으로만 보던 정림사처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걸 발굴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탑을 뭐라 부른 거야? 다시 발굴하고 다시 다 문헌을 다시 고정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정림사가 되는 거고 이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가 정림사 절터였어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시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 작년 경찰 간부후보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42쪽 신라의 미술 갑니다. 자, 마리깐식의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서봉총, 천마총, 호우총, 항남대총 이미 다 한번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마리깐 시기에 사용됐던 무덤이고 무덤 형태는 뭐야?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부장품을 굉장히 많이 넣고 순장제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됐죠? 서봉총은 누가 관여됐기 때문에 서봉총이라고 그랬죠? 스웨덴 왕자 구스타프 왕자가 관여됐기 때문에 발굴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봉총이 됐다. 천마총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왜요? 말이 나르는 비상하는 모습이 발견됐죠. 그게 말 안장입니다. 아셨죠? 벽화가 아니라는 사실. 호우청은요. 광개토장에 글자가 새겨진 그릇이 발견되었죠. 광개토장의 이력이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까지 미쳤음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호우청. 항남대총. 항남동에서 발견됐던 큰 무덤이다. 여기서 근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항남대총이라 한다. 여기 특징. 벽화가 없다.
그 다음에 부장품이 많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백에다가 도굴이 어렵다. 도굴이 불가능하다. 왜? 사이즈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해. 높이는 우리 아파트 7층, 8층 높이만 해. 이걸 언제 도굴해서 언제 문화재를 도굴해 가냐고. 야밤에 단시간 해치워지잖아요. 불가능하지. 몇 사람 가도 불가능.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연장이라 해봐요. 삽, 꽃갱이 이 정도일 거 아니야. 포크레인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야. 거의 불가능했다. 대표적 고분 천마총, 항남대총. 자, 거기 한번 밑에 보시죠. 그 첫 번째 그림 봐보세요. 졸무지 덧늘 묻은 구조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던져주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천마총 모습. 그 다음에 어숭묘. 어숭묘도 보셔야 돼요.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있다. 어숭묘. 즉, 이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고구려 양식이 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고 거기에 벽화가 그려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라의 건축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대, 자장의 근이 수없이 나옵니다. 선덕여왕대, 자장의 근이. 가끔 애우라고 그러죠. 뭐 선자 아줌마가 만들었다. 자장의 근이하고 선덕여왕이 만들었다. 선자 아줌마가 만들었다. 이렇게. 항룡사 구축목탑. 그 호국적이란 말을 쓰죠. 그 정벌 국가를 다 적어놨어. 일본, 당나라, 5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다 새겨놨어. 층층 한 층 한 층별로 정복하고 싶은 날을 다 적어놨어. 호국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틀릴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항룡사는 진흥왕이야. 항룡사 국축목탑은 선덕여왕이야. 구분하셔야 돼요. 항룡사 절은 진흥왕. 구축목탑을 만든 사람은 그 앞에 선덕여왕. 원칙이 있어요. 일불당 일탑의 원칙. 불당 하나 앞에 탑 하나만 세워야 돼요. 일불당 일탑의 원칙이 잘 지켜진 게 항룡사 구축목탑입니다. 그 다음에 분항사 모전석탑. 분항사 모전석탑. 선덕여왕 때 벽돌탑으로 만들었어요. 벽돌탑으로. 모전이죠. 모방했다. 모방을 못자. 벽돌전자. 이 시기에 선덕여왕 때 우리가 벽돌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벽돌은 강한 불에 가마에 넣어서 강하게 해서 만든 게 벽돌이에요. 그죠? 이 기술이 아직 없었어요. 벽돌 기술이 없었어요. 우리 가끔 이제 집에 가다 보면 적벽돌을 만든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벽돌이거든. 그럼 가마, 우리 도자기 굽듯이 가마에 집어넣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돌이에요.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 기술이 없잖아요. 그거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돌을 깎았다고. 그래서 모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전석탑이야. 분항사 모전석탑. 모방했다. 뭘? 벽돌 전자. 벽돌이 아닌데 벽돌을 모방해서 돌을 정교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만든 석탑이다. 그래서 분항사 모전석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특징. 인왕상. 그 다음에 사자상 조각이 있다. 사자상이 밑줄 그어야 돼. 네 기퉁에 사자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도둑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계시면 찾아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우리 집 앞마당에 뭐가 있었어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성대 갑니다. 선덕여왕 때 현존한 최고의 천문대다. 맞죠? 천문대다.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 첨성대는 꼭 신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다? 고려시대도 있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경주 배리 또는 배동이라고 부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배리나 배동은요. 배리 석불입상. 통일 전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볼 수 있고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를 볼 수 있다. 오른쪽에 보시죠. 배리 석불입상. 네. 통일 전의 경주 지역의 신라인들의 불상 만드는 모습. 네. 자, 그 다음에 통신라 미술 보겠습니다. 통신라 미술. 특징. 조형 미술 중심이다. 조형. 뭘 만든 형태의 중심이었다. 귀족 중심의 예술이 꽃을 피웠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안압지. 오른쪽 그림 보시죠. 실은 이거 안압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실은 원래 이름은 임해전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이거? 예, 문무왕이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도 좀 풀고. 예.
이거 쉽게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공 연못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공 연못을. 여기서 오리배도 하나 띄우고 네. 데이트도 좀 하고 이렇게 네. 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미전이에요. 근데 신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것도 흉물스럽게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인공 연못이다 보니 움푹 패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온다든가 스며드는 물이 고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러기하고 오리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먹고 이동하는 그런 통로로 쓰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 이게 기러기와 오리가 한자를 따가지고 안압지, 연못지자를 쓰는 거죠. 기러기와 오리가 놀다가는 연못이다 이렇게. 그래서 안압지라는 표현은 지금 붙여진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조선시대에 붙여진 이름이 안압지예요. 안압지예요. 기러기와 오리 놀다가는 연못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임해전지가 돼요. 터지자예요. 임해전에 있었던 터지자가 되고 다시 최근에 이제 복원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된 모습이 지금 현재 안압지 옆에 적어야 할 게 뭐죠? 임해전 적어놓으시면 돼요. 임해전이 현재 복원된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문무왕식입니다.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임해전이 만들었던 시기에 있어서 사실 옳은 거 물어본 거야. 뭐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문무왕이니까 문무왕의 업적 중에 하나 선택지를 골라내는 게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면 쉽죠, 그죠? 모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가죠. 석굴암, 불국사, 안압지. 석굴암, 불국사, 안압지 같은 건축물들이 있다. 범종.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 성도왕 때 있었다. 성도왕 때.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경도왕 때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됐다. 봉덕사 정도는 에밀레 종이라고도 칭한다. 특징, 웅장하고 화려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부도 가보죠. 자,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장을 합니다. 하장을 하고 나면 이런 조그마한 구슬 같은 게 있어요. 요걸 갖다가 보관하는 방식, 승탑, 부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대 선정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했다. 승탑에 밑줄 그어야 되겠죠. 하대입니다. 신라 말기 조형미술을 대표하는 것은 지방호족들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호족이 밑줄 그었습니다. 선종과 호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됩니다. 대표적인 승탑 보겠습니다. 전남 구례 영곡사 동부도,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 네. 가장 많이 나온 게 쌍봉사. 이게 하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하순에 있고요.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 지방호족과 선정승려들의 결합이라 보시면 되고요. 팔각원당형이 기본이다. 팔각원당형이 줄고. 팔각원당형. 이거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했나요? 팔각원당형. 자, 그림 보고 설명해 볼게요. 자, 제일 밑에 기단 부분만 봐보세요. 이게 동그랗게 아니라 타원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이 하나, 둘, 셋, 뒷부분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중간 봐봐봐. 중간 이음새 부분. 그 사이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부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음새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상층 봐. 제일 상층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들어가 있어. 이게 팔각원당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이게 전남 하순 거예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승려가 죽을 때면 다 팔각원당형을 쓰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형태가 변해요. 뭐로 바뀌죠? 공형으로 바뀌어요. 중간에 축구공만 그냥 딱 덜렁 들어가 있어요. 공형으로 바뀌어요. 공형 또는 구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형 또는 구형. 또 바뀝니다. 평면, 사각형 이렇게 바뀝니다. 또 바뀝니다. 석종형 이렇게 바뀝니다. 석종형. 석종형.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 건 모르더라도 제일 앞에 거 두 개는 알았으면 쓰겠어요. 경기도입니다. 여주 신륵사.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보제존자 승탑입니다.
조선시대 이후에 사리라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의 사리를 보관하는 형태다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석종형. 돌로 만들었는데 교회의 종이나 절의 종처럼 만들었다. 이걸 석종형이라고 해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 여주 실력사 보제존자 승탑 정도는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승탑의 발전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승탑의 발전사. 그 다음에 석탑 가겠습니다.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과 다보탑 보겠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불국사에 가면 볼 수 있죠. 그죠? 불국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 위에 올라가면 되죠. 2층에 가보면 있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쌍탑이라고 부르죠. 쌍탑이다. 석가탑과 다보탑, 쌍탑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죠? 뜻은요?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다. 꿈이 뭐였죠, 얘들이? 삼국통일이죠. 꿈은 삼국통일인데 어떻게 됐죠? 현실화 됐잖아요. 꿈과 현실 하나가 되었다. 쌍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탑들은 상당수가 쌍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쌍탑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문사지, 3층 석탑. 자, 문무왕 때부터 시작해서 신문왕 때 완공됐다. 동서로 두 개가 서 있는 쌍탑의 형식이다. 쌍탑의 형식을 있습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기상을 반영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쌍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다. 가문사지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왜요? 그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이 죽을 때 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걸랑 하장을 해서 앞에 대왕릉에다가 수장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다의 용이 돼서 누구를 물리치겠다. 애구를 물리치겠다 얘기했잖아요. 뭐가 돼서 물리친다고요? 용이 됐다고. 그럼 용은 날아다녀야 헤엄쳐야 돼. 헤엄쳐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수영장에서 1시간 정도 수영하고 나면 어떻게 지치죠? 피부가 벌써 이상해지죠. 그럼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휴식 취하고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죠. 풀장에 들어갈 때. 기본이에요. 아, 용 자기 지치지 않겠어? 지가 무슨 에너자이저야? 계속 놀게?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문 사람이 이렇게 바다에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 놨다고요. 수로를 만들었다고, 수로를. 아버지가 계속 용으로 한 생이라도 돌아다니면 피곤하잖아. 아버지 피곤하시면 들어와서 쉬세요.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다고, 헤엄쳐 올 수 있게끔. 그게 특징이에요. 이해 가셨죠?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별표, 앞에 별표.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 하대 석탑으로. 자, 하대의 밑줄고.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하대의 양양 진전사는 뭐야?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야. 선종이에요. 꼭 적어야 돼. 양양 진전사는 선종이에요. 오, 그럼 진전사의 놀던 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살짝 적었는데. 가지산파를 만들었던 사람? 도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리고 탑신의,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만들었다. 부조 밑줄고, 부조. 부조는 조각을 새기는데 음각이냐 양각이냐 물어보는 거야. 음각 같아? 양각 같아? 조각을 새겨. 돌에 조각을 새겨. 튀어나온 걸 양각, 들어간 걸 음각. 음각을 새겼을 것 같아? 양각을 새겼을 것 같아? 양각. 튀어나오는 거야. 네. 여기서 구례 하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2형 석탑으로 쌍벽을 이루는 석탑이다. 2형 밑줄과 형태가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구례 하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네, 가면 제가 한나절 정도 그거 보다 와요. 사진 찍다가 보다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또 보고 한나절 동안. 네, 가장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구례 하엄사입니다. 그 이유는 신라, 백제, 고려의 모든 불교사가 다 들어가 있어. 이동하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다 볼 수 있어.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 여러분 저하고 답사를 가게 되면 하루 종일 내가 묶어놓고 인질로 잡아놓을 거야.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 다 가르쳐줄 거야. 여기서 뭐 불교 한 50%를 하고 올 거야. 여기 가서 뭐. 가장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구례 하엄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의 현일동 3층 석탑, 12 지진상이 새겨졌다. 오른쪽에 봐봐요. 현일동, 영양 현일동 3층 석탑, 이게 지진상이 여기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고분 볼까요? 신라의 고분. 구울식 돌방 무덤, 대표적인 김유신묘, 성덕대왕릉, 그 다음에 원성왕릉, 일명 계능, 이것도 전부 다 구울식 돌방 무덤이다. 즉 고구려식 양식이 신라에 나타나고 있다. 특징이 좀 틀려요. 고구려과 호석을 들렸다. 호석 밑줄 그었습니다. 호석. 밑에 김유신묘하고 성덕대왕릉 한번 봐보세요. 묘 주변으로 돌로 쭉 둘러있죠. 호자는 지킨다 뜻이야. 돌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었다. 호석. 그리고 호석 하단부에 뭘 만들었어요? 12지진상을 만들었어요. 하체는 사람 모습, 상체는 12지진상의 모습을 새겨놨다. 그리고 앞에는 문무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전에 문인과 무인을 거느렸던 모습을 저 세상에도 똑같이 거느렸다는 의미로 가지고 앞에 문무인석을 새겨놨다. 이게 고려와 조선 왕릉에도 똑같이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자, 다다음 달쯤 되면 우리 성묘하는 달이 오죠. 네, 가끔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 출신이 아닌 집안이 갑작스레 잘 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조상묘 앞에서 문무인석을 막 세워놨어. 맞아요, 틀려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죠. 문무인석을 세워놨다니까. 문무인석을. 네. 이게 돈짓한 거예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성묘 갔을 때 무인석들, 칼 딱 들고 무인석들 사진 찍고 와. 잘못된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발해의 미술 갑니다. 발해의 미술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미술을 개성했다. 고구려 미술을 개성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에 영향을 받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돌장치. 고구려 문화의 별표 하나, 이거 다 잡아야 돼.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온돌장치. 온돌방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불교 미술 양식, 고구려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전통적인 굴식 돌방, 그 대표적인 정혜공주 무덤. 두 번째 공주죠. 문왕의 둘째 딸. 그다음에 모주림 천정구조. 모주림 천정구조 아시죠? 지붕을 이렇게 뭐를 줄여간다. 모주림이야. 모주림. 그 다음에 놓고 다시 줄이고. 그러고 보면 어떻게, 여기 이제 밑에서 보면 이체 화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여기를 뭘 그래, 이래들이. 별자리를 그린다. 이게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발해인들도 똑같이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연꽃이 그려진 기와장, 연꽃 무늬 기와장, 고구려 양식. 그 다음에 발해의 성터. 발해의 성터를 봤더니 평지성과 산성의 호라방터를 띠고 있더라. 왜? 고구려 성터가 거의 대부분 산성에 지어져요. 구릉지에 지어진다고.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걸 본받았던 고려의 성터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구릉지에도 거의 다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당의 문화수용. 당의 문화수용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째 줄. 상경의 주작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상경의 주작대로. 남쪽을 향해 넓게 퍼져 있는 길을 주작대로라고 그러죠. 중국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두 번째, 벽돌무덤 밑줄 그었습니다. 벽돌무덤. 네 번째 공주라고 그랬죠.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 정효공주 무덤 잘 잡으셔야 돼요. 정효공주 무덤. 어디서 발견됐나요? 동모산이에요? 용두산이에요? 용두산이라고.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정효공주 무덤은 용두산에서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중앙군이 12에 밑줄 그었습니다. 중앙군 제도인 12. 중앙군 제도 12. 이거 당나라 문화입니다. 중앙군 12제도가 만들어졌다. 요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12제도.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갖다가 15부 62주를 만들었다. 15부 62주. 그것도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왕때 5경 15부 62주가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죠. 관료조직이 삼성육부제도를 둘 수 있다. 삼성육부 밑줄 그었습니다. 삼성육부. 단 명칭은 다르죠. 얘기해볼까? 당나라의 삼성은 뭐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발해는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고려는요? 이성육부죠. 이성을 보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세 가지 다 잡아야 돼. 다시 한번 말로 해볼까? 말로만 하겠습니다. 판사는 힘들으니까. 제가 힘들어. 자, 당나라 삼성.
정당성? 아니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적을게.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복습이죠, 이거. 새로운 거 아니죠? 발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같은 삼성은 삼성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고 있죠. 고려는요, 요 두 개가 와야 돼. 이렇게 합쳐서 와요. 중서, 문화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되겠지. 조선도 삼성 육부제가 있죠. 여러분 조선 잘 알 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명칭이 다른지 틀린지를 또 선택 지문에 말장난하는 것들이 꼭 있을 거예요. 네. 고분 보죠. 고분. 정혜공주. 정혜공주 보겠습니다. 벽화가 없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다는 거. 즉 고구려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다. 정효공주 벽화가 있습니다. 정효공주. 용두산 공원에 있습니다. 용두산에 밑줄 그었습니다. 용두산. 벽돌 무덤이다. 밑줄 그었습니다. 벽돌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12인물상에 밑줄 그었습니다. 12인물상 벽화. 그 다음에 불로장생. 두교가 들어와 있으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황제, 즉 황상이라 불렀던 기록이 여기 나와 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봐보시죠. 정효공주 무덤. 벽화 보이시죠? 보이죠? 네. 조각과 공예. 네. 발해의 조각과 공예입니다. 대표적인 이불병자상. 오른쪽에 보시죠. 이불병자상 상단에. 이불병자상.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불, 두 부처가 병, 나란히, 앉을 자, 나란히 앉아있다. 이불병자상.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불상, 각 나라별 쭉 정리해 놓겠습니다. 볼까요?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서산과 태안의 마의 삼전불. 신라, 경주 베리석불. 통신라, 석굴암의 번전불과 보살상. 발해, 이불병자상.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석등 보시고요. 석등.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와장이 있죠. 수막새라고 보통 하는데 고구려의 수막새와 발해의 수막새가 유사하죠. 그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유사하다. 즉 발해의 수막새, 즉 기와장을 만드는 것도 뭐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다. 다음 페이지. 향가 갑니다. 향가와 음악 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향가는 주로 승려에 밑줄 그어봐. 승려나 하랑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 하랑과 승려들이 해서 많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게 제망매가 잡아야 돼. 도솔과 월명사, 찬기파랑가 등이 있다. 대표적인 향가집 진성여왕 때 대구화상, 각간이용가, 대구화상과 각간이용 밑줄 그어야 돼. 각간이용. 진성여왕의 삼촌이죠. 책 제목 3대목 밑줄 그어야 돼. 3대목. 아쉬운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제방맹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던져주고 시대를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탑 불상 문해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한번 볼까요? 건축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발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고구려 대표적인 게 안학궁, 고구려 대표적인 안학궁, 백제 미륵사, 네. 신라 항룡사 첨성대 통일신라 불국사 등 백제 주작도라 등 온돌장치. 탑 꼭 잡아야 돼. 고구려는 아쉽게도 석탑이 없어요. 우리 땡큐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석탑이 뭐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만들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백제 익산 부여 두 개 무조건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신라 항룡사 분화사 무조건 잡아야 되고, 통일신라 시대 석가탑 탑부터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불상,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고구려, 백제, 서산의 마의 삼전불, 신라, 경주 베리 석불 입상, 통신라, 예. 석불암 본전불, 백제, 이불 병자상.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화사에 관련된 부분 다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내용 149쪽의 박스. 신석시대 대표적인 게 뭐요? 아까 우리 앞전에 했죠. 조몽, 토기, 청동기, 야요이, 가야의 스에끼, 삼국시대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시대 하쿠 문화. 추가했었죠. 여기에 우리가 고려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 불상, 불화, 불상, 불화. 불상과 불화들이 고려시대 건너갔다. 일종의 탱하죠. 커다란 걸개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커다란 그림들. 조선은 두 가지로 구분했죠. 조선정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해화, 그림입니다. 이수문과 문청, 15세기에 이수문과 문청에 의해서 우리의 해화 기술이 해화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중기유입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국가 대 국가대로 문화가 전파되죠.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 통신사라 불러? 수신사라 불러? 통신사라 불러. 통신사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조선의 문화들이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통신사, 수신사 구분 꼭 하셔야 돼. 수신사는 우리가 1880년대부터 어떻게 배우러 가기 위한 거야. 일본의 선진 문물을. 통신사는 우리 문화를 전파해주는 문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대사 부분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죠? 네, 오후에는 중세, 고려시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뵙겠습니다.